대한민국 육군 대위 이승빈입니다. 소방장 김우태입니다.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운동선수로 활동하다 운동을 그만두고 방황하는 시기가 좀 길었는데 5년 정도 이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예, 유도 선수 생활을 했고요. 저기 뭐 부상을 당해서 무릎이랑 이제 허리가 좀 아파서 운동을 그만두고 사실 뭐 이제 운동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뭐 딱히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직업이라는 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또 더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좀 보람이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경찰관이나 소방관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직업군인 장교와 부사관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장교로 전역을 하시고 수업 시간에 이제 본인이 했던 군 생활의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도 특전사를 복무를 하고 전역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업 군인의 눈길이 갔고 그 사이에서 뭔가를 배우고 군인으로서 신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내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곧 내 주위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이겠구나 하면서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사이드 파트라고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사이드 파트가 무슨 지금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눈을 꼭 감고 근데 의류 브랜드는 좋아합니다. 여기는 그때도 제가 첫 그 무스탕 자켓을 구매했을 때도 되게 그때도 좋아했어요. 만나고 계셨어요. 네, 그때도 첫 고가의 자켓이었지. 누구시잖아요. 아우 아니에요. 몸 좋은 사람 정말 많고요. 그 몸 좋은 사람들은 정말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긴 하더라고요. 키도 크고 몸도 좋고 하면. 근데 이제 저같이 일반 사람들은 그 예쁘게 이 옷을 입고 싶은데 저는 그런 핏이 안 나오니까 좀 그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좀 운동도 하고 어깨 운동도 좀 더 하고 뭐 체중이 한 85kg까지 이렇게 또 쪘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야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야식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16년 차 지나다 보니까 좀 나태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도 좀 덜하게 되고 하다 보니 체중이 많이 불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도 하면서 이렇게 옷도 입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예. 이전 살롱 VDR 컨텐츠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그 이번 캠페인을 직접 지원하게 된 계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매 시즌 전개하는 그 결과물들이 이제 이번에 좋은 옷 어떤 옷이 나오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지 하면서 관심 있게 항상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런 또 이벤트와 좋은 계기가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될 줄은 몰랐고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벤트에 또 이렇게 추첨이 돼서 당첨이 됐다고 해야 되나? 돼서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그 디렉터님한테 전화 왔을 때 처음에 저는 이렇게 좀 인지 부조화가 오더라고요. 나한테 전화 왔다고 이렇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이제
놓고 당연히 안 되겠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돼서 너무 얼떨떨한데 네, 너무 좋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면은 클래식한 네. 그 결혼식 복장이 완성이 되죠. 그 일본산 90kg 짠 원단이어가지고 지금 착용하신 애들이 모두 다 이렇게 착용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는 소재고, 한번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지고 면 개버딘 소재거든요. 밀도가 높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가면 갈수록 편해져요. Yeah, I'll make know your town was humming. 그 오늘 근무복을 못 챙기셨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제 정세, 다양한 나라에서 전쟁도 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이 안면 인식을 따서 드론에 입력하면은 그 해당 인식된 안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많아서 최대한 요즘에는 보안 활동으로 근무복이라던가 개인적인 신상, 그리고 특히 보안에 저촉될 만한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지침이 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해 봤을 때 저도 근무복이나 이런 거를 입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사복 차림으로 하는 것이 좀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Heard the church bell moaning down on Beale Street side. 루틴이 입으시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투만 막 입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Down on Beale. 고일여섯돌 900으로 막 차량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할 거라 편안하게 그냥 그러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태원이 그래도 근무를 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자주 놀러 갔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매장도 들렸던 거고 현장까지 웬만하면 5분 안에 도착하려고 저희 관내는 그렇게 이제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차량 탑승까지는 1분이 채 안 걸려요. 60초가 채 안 걸리게끔 하려고 저희가 다들 좀 이렇게 뭐 걸어서 내려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출동이 딱 벨 떨어지면 다들 뛰어서 차에 탑승하죠. 처음 고공 침투할 때 약간 그 두렵거나 떨리셨는지 그런 첫 순간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일단 항공 자산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이제 흔히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11m 막타워를 먼저 숙달을 합니다. 이제 11m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뭔가 이 높이에 대한 공포가 뭐 최대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훈련이 일단 지상 훈련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미 막타워를 올라갈 때쯤이면 지상 훈련을 받는 동안 이미 신체적인 이 진이 다 빠져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리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항공자산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 항공자산 교육만 끝나면은 이 교육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기 팀원들과 같이 뛰게 되는, 교육생들끼리가 아닌 각자의 부대로 가서 이제 자기 팀원들과 뛸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본인 소속된 부대에 가서도 뛸 때 본인의 팀원들, 앞 사람부터 해서 팀원들이 다 뛰어내리는데 나 혼자 이렇게 무서워서 멈칫하면은 그것도 큰 놀림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팀원들도 다 뛰는데 내가 안 뛴다? 그런 생각이 아무리 무서워도 뭔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승빈님한테 팀원들은 어떤 존재? 어떨 때는 아무리 저보다 군 생활을 길게 하고 체력적으로 뛰어나고 어떤 능력적으로 뛰어난 나 보일 때도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을 해 보이고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인원들도 있고 그게 상황마다 다른 것 같고 그래도 제가 부사관들과 다른 장교로서 경험적인 측면이든 배운 것들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서로 도와가면서 재밌게 장교들은 부사관들은 몇 년씩 이렇게 있을 수 있는 팀에 장교로 봤을 때는 해봤자 1년 8개월에서 한 3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팀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어쨌든 그 팀의 정통을 지키는 거는 부사관의 몫이고 그리고 그 정통대로 이끌어 나가는 거는 장교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팀원들을 봤을 때 그 정통을 너무 잘 지키고 있어서 제가 이 팀을 이끌어 나가는데 전혀 제한사항 없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둘째는 그 해당 인원이 손과 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뿐만이 아닌 고참들의 지도 그리고 도움, 격려 그런 것들이 막 특별한 게 필요하진 않고 그냥 같이 어울리는 시간 속에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데서 이제 사이렌이 울리고 그렇죠. 예, 긴박하게 그렇죠. 이제 그때는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생각했던 것보다 좁아서 네, 좁죠. 사람이 5명이 타는데, 그러니까 4명이 타는데 4명이 타면 굉장히 좁고 안에서 또 옷을 갈아입게 되면 이게 지금 방학 네네 막 부딪히고 서로 좀 그런 게 있죠. 예. 그리고 흔들리는 차에서 옷 입는 게 또 쉽지 않아요. 예. 이 장비들인데 다 필요한 장비들인데 뭐 저희가 이제 화재 현장만 나가는 게 아니고 구조 현장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네.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이제 8명 티어로 이제 구조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저는 이제 뒤에 있는 큰 차를 맡고 있고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해요. 이제 제가 여기 앉을 때도 있고, 예. 근데 원래는 여기 앉아서 이제 제가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대장님 자리, 차석, 주임님 자리, 그다음 제 자리, 그다음에 여기 후배들 2명 이렇게 있고. 출동이 뭐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에피소드라고 말하는 거하고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일들이 꽤 많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화재 진압도 하지만 그 동물 구조라든지 뭐 이런 출동도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정말 이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동물들, 뭐 예를 들면 멧돼지라든지 뱀, 뭐 이런 동물들도 이렇게 많이 접했고 천연 기념물이 뭐 매 종류의 있는 것도 있고 부엉이 뭐 이렇게 여러 번 접했었고요. 바닷가 쪽에 있는 가마우리라는 되게 공격력이 강한 그런 새들도 이렇게 잡은 적이 있는데 우선 그 새를 잡게 되면 그래서 데리고 가기 전까지 저희가 이제 소방서에서 그럴 때마다 얘들 배고플까봐 이렇게 저희 닭가슴살 먹는 직원이 있으면 이렇게 좀 주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왕이면 좀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 어린 아이나 좀 이렇게 좀 약하게 생각되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현장에 나가면 그 트라우마가 되게 오래 기억이 또 되더라고요. 저희는 에피소드보다는 사실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 출동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영등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강을 끼고 있어요. 저희가 한강은 마포대교라든지 양화대교를 끼고 있는데 대교 출동들을 보면 그 하려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삶이 많이 이제 바뀌셨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또 그렇게 하루에 한 2건 평균 3건 이상씩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고 좀 느끼는 바도 많고요. 네, 뭐 예전에 이태원에서 이렇게 참사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도 저희가 출동을 나가게 되는데 그런 기억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뭐 좋은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지워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기억들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온즈. 그래서 온즈가 되게 높은데 맨살에 입어도 편한 게 특징이에요.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항상 신발이랑 하의가 이 사람의 옷에서 제일 중요해요. 하의가 잘 갖춰지면 상의는 뭐 아무거나 입어도 대체로 거의 잘 어울리거든요. 반팔 티셔츠에 베스트 괜찮을까 하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어떠세요? 예쁘네. 이거까지 하면은 미국에 대한 첫 인상. 공항에 딱 처음 들어서서 이 미군들의 첫 안내를 받은 시점이 공항에서 이제 내려서 버스를 탑승하는 순간이었는데 엄청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 시간대에 저희가 공항편으로 도착을 해서 이동하는 순간이었는데 이 미군 한 명의 도로 정리가 다 이 군인들을 존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저희가 약 한 100명 정도 갔었는데 그 복잡한 도로에 미군 한 명이 정리하는 거를 보고 그리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뭔가 이 나라에서 군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처음 볼 수 있었던,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모아비사마까지 거리가 꽤 되지 않나요? 버스로 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군용 버스가 있었어가지고. 약간 요 롤업을 했는데 롤업이 두꺼워지면 별로 안 어울려요. 조금 높은 신발에 부츠류에 이제 이런 얇게 접힌 요 밑단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멋있게 승빈이가 더 어울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같은 위치로 나염으로 여기에다 그래픽을 찍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핸드로 한 거. 이 가공이 들어가가지고 좀 더 덜어요. 제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 그라데이션이 된 것처럼 이렇게 더티 가공이 들어가고. 엄마가 약간씩 이제 아무래도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요. 맞아요. 네. 의류도 이렇게 같은 데서 나오면 이 같은 데서 나와도 매 시즌마다 좀 이렇게 전개하는 컨셉이 다르다 보면 좀 매칭이 안 되는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VDR이라는 브랜드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매 시즌 전개하는 그 스타일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매칭했을 때 어울리는, 그러니까 옷을 사도 나중에 또 입어도 이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은 그런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유행에 너무 유행을 타지 않고 좀 유행을 타지 않고 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입어도 어색하지 않고 기본을 잘 지키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옷들이 좀 오래 입을 수 있지 않나. 또 옷이 뭐 너무 단순하다고만 해서 오래 입을 수 있고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옷의 특징은 살리면서도 튼튼하고 견고하고 또 나중에 입었을 때도 그 에이징이 되면 에이징이 된 대로 또 예쁘게 해지는 느낌이 아닌 좀 그런 느낌의 옷들이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막 이렇게 화려하고 튀는 것보다는 뭔가 한 가지의 포인트를 줘서 편안함이 공존하는 그런 스타일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편안함. 저희한테 그 결혼식 하겠노? 네.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제 주위에 결혼이 너무 많고 거의 한 달에 2-3명씩은 꼭 이제 장가를 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도 결혼이 있고 한데
뭔가 갈 때마다 되게 이 정장만 이렇게 입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즘 하객 룩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캐주얼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이 더, 특히 젊은 분들은 더 많다고 생각이 돼서 저도 이제 정장보다는 좀 더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좀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게 요청사항으로 지원을 좀 했었습니다. 더운 날씨였고 막 40도 이상으로 육박하는 그런 날씨에서 계속 훈련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신체적인 힘듦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퍼지는 그런 순간도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서로 누구 한 명 피하려 하지 않고 나누고 돕고 하는 과정에서 그 팀의 결속이 많이 높아졌던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팀장 그리고 팀원들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통 군인 하면은 사명감 이런 꼬리표가 따라붙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명감은 어디서 나온다고? 퇴근하면 어쨌든 저희 가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가정을 지키는 길이 곧 내가 출근해서 훈련을 받고 뭔가 성취를 이루는 것이 곧 가정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나의 사명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조금 책임감이 투철하고 이런 분이셨나요? 전혀 아니었고 책임감보다는 원래는 좀 개인의 성취에 되게 만족해하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주위에 동료들도 생기고 그러한 과정에서 나의 성취보다는 나의 주위의 모두의 성취와 이제 와이프가 될 친구의 행복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헌신은 생활 조금 해보니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훈련, 체력 단련, 반복되는 그 생활에서 빠뜨리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런 반복되는 일상을 잘 지키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아니고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사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뭔가를 힘든 거를 나 혼자가 아니라 제 팀원들과 같이 이 끝냈을 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힘든 과정을 끝냈을 때 가장 그 순간이 자부심을 가지는 순간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약간 남자다움이란 남자다움. 제가 생각하는 남자다움은 아까 얘기와도 좀 연계되지만 내가 뱉은 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감이 곧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신은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뭐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또는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이런 되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굵직한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목숨을 잃으신 선배님들이 계세요. 이제 뭐 그런 선배님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사실 헌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물론 경험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선배님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처우와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묵묵히 걸어왔던 길이 헌신이고 후배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헌신 이제 또 앞으로 들어올 또 후배들을 위해서 헌신을 또 하는 게 또 이 소방관의 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던 것도 저희가 이제 그런 헌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맙게 생각해 주시는 또 이렇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게 됐고 직업이고 어쨌든 직업이고 또 그 직업을 이렇게 높게 생각해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헌신이라는 부분을 배제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이제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세대에서는 부모님과의 추억, 부모와의 추억을 많이 쌓게 해주고 싶은 부분이 일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 부분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많이 딸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웁니다. 네. 그 따님은 우태님한테 어떤 게 있지? 뭐 사실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누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냥 했던 부분인데 막상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져보니까 너무 이제 제 목숨 같다라고 표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진짜 그런 존재고 너무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 같습니다. 그런 아드레날린이 팍 터져야 남자들은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주는 행복은 조금 다른 게 이런 막 아드레날린이 터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되게 잔잔하게 가슴속에 이렇게 싹 들어오는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 딸을 통해서 그런 행복도 있구나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그게 네. 애기 키우는 애기로 인한 행복이 네. 그렇게 느껴지고 그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네. 저도 너무 동감하네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뭔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긴장도 많이 좀 완화가 됐고 직원분들이나 사장님의 이 전문적인 그런 디렉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좀 반복되는 저의 일상에서 리프레시나 혹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좀 좋은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 제가 지원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마음에 들고 같이 온 결혼할 친구도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살아보니까 이런 것도 엄청 맞아, 추억이 되지 않을까. 네, 추억이 이제 곧 아내가 되실 분은 이렇게 과정부터 다 결과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생각하지 않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어울릴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좀 놀랐어요. 사실 이 착장도 제 스타일이기는 해서 좀 깔끔한 스타일을 추구해서 지금 입고 있는 게 제일 잘 어울리고 그래? 항상 좀 고생하는 거가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안 다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7년 넘도록 만나면서 잘 만나줘서 고맙고 보냈던 7년보다 앞으로가 더 행복할 수 있게 내가 많이 노력할게. 이것도 두 분의 추억이 되길 바라며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좀 제가 이렇게 바라는 스타일로 코디를 해주실 수 있을까 좀 염려 아닌 염려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너무나 제 체형과 제가 원하는 무드에 맞게 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확실히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시라 그런지 확실히 저에 대해서 더 잘 어울리는 옷을 잘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사진만 보고 근데 네, 진짜 좀 소름이 여러 번 돋았는데 제가 이제 치카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VDR에서 과연 치카노 스타일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게 부끄러울 정도로 진짜 재해석 하셔가지고 이렇게 느낌을 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던 스타일만 막 고집하려는 게 있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하려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좀 색다른 스타일과 이렇게 했을 때 좀 이게 과연 나한테 잘 어울릴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텐데 막상 이렇게 스타일링 해주신 대로 입어보니까 저한테 더 잘 어울리는 핏도 있었구나 이렇게 좀 새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이드 파트 머리를 자주 안 했는데 저한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런 또 이벤트를 또 준비해 주신 이유가 또 저희가 또 현장에서 고생하고 또 이런 노고를 좀 알아주셔서 이렇게 이런 이벤트와 이런 캠페인을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저도 뭐 사실 돈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냥 내 일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의 또
저뿐만 아닌 이렇게 나라에 그래도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고를 알아주신 대표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또 거기 이렇게 이런 걸 알아주시는 것만큼 저희가 또 현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또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보시면 뭐 사실 뭐 얼마나 이 조그만 부분이 뭐 저희한테는 너무 고맙지만 브랜드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뭐가 있을지 모르는 이런 솔직히 이벤트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하는 노력으로 다른 데 하면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땀 흘리면서 막 뭔가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뭐랄까 되게 나도 좀 말씀을 좀 우연치 않게 저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힘이 나는. 살롱 VDR을 이렇게 기획을 했잖아.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려는 그런 캠페인들을 해. 이거는 뭐 어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느낀 거, 내가 이렇게 브랜드를 11년 동안 해오면서 이렇게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캠페인들을 만들게 된 거거든. 내가 2015년도에 하고 우리가 처음 매장을 2022년도에 이제 이태원 앞에 그 대로변에다가 이렇게 오픈을 했어. 그때 이제 2015년도에 손님이 2022년도에 온 거야. 와가지고 나는 처음 본 손님이야. 그 전에도 물론 그 우리 집이자 창고자 이런 쇼룸이 있었지만, 근데 그 손님이 2022년도에 왔어. 오셔가지고 잘 돼서 너무 좋대.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계속 우리의 성장 스토리를 봐주신 그 손님들이 계시구나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 거지. 그 연결고리를 우리는 우리의 옷으로 해가지고 손님들을 찾아 나선 거지. PCPC도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살롱 VDR은 살롱 VD 어쨌든 우리 고객 안에서 움직이잖아. 뭐 우리 제품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아. 우리가 무조건 우리 고객이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자다운 사람인데, 남자다움은 그 표상은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 할아버지들이란 말이야. 할아버지가 내 개인적으로 남자답고 가장 멋있는 존재였어. 그러면서 할아버지들이 어땠지? 이러면서 이렇게 되짚어 보다가 나온 게 이제 우리 친할아버지 뭐 그 무공훈장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무공훈장 스토리가 이거는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연차를 쌓아가면서 느낄 때 이건 쉽지 않은 스토리야. 지금 와서 생각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하면은 더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더 멋있게 느껴지고, 이제 그런 뭔가 군인인데 우리 할아버지 같은 남자다움을 가지고 있고, 그 아까 말했듯이 자주 찾아주는 손님들도 너무 감사해. 진짜 솔직히 자주 찾아주는 것만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더 뭔가 힘센 건 없단 말이야. 얼굴 자주 보는 것보다. 근데 자주 찾아주는 것도 감사한데 오래 찾아줘. 그런 손님들이 우린 많잖아. 주영이도 이제 응대를 하면서 느꼈듯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살롱 VDR을 기획하게 됐고, 막 뭐 그런 뭔가 이른 업적에 비해서 약간 뭔가 처우도 막 그렇게 좋진 않았고 막 이랬던 게 지금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기획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살롱 VDR 이렇게 첫 회를 이렇게 모집을 했어. 근데 이제 살롱 VDR 1회 살롱 VDR을 했는데 과연 우리 손님과 교집합이 얼마나 있을까? 나도 물음표로 시작을 했어. 근데 생각보다 많은 거야, 우리 손님. 그래서 내가 멋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우리 손님과의 그 교집합이 되게 많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1회 살롱 VDR부터 4회차까지 정말 자부심을 갖고 해오게 된 거지.